시즌이 끝나고 언론들은 손흥민의 리그 10골 기록을 집중 조명하며 그를 끝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시즌 23득점을 한 것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손흥민에 대하여 한낱 언론의 평가가 아닌 직접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의 평가는 달랐다. 특히 시즌 마지막 경기 토트넘의 공격 장면에서 포착된 손흥민의 딱 하나의 장면은 손흥민의 10골이 부진한 것이 아니라 되려 그가 월드클래스인 이유를 알려줬다. 리버풀의 간판 공격수 살라는 아무도 손흥민처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트넘이 8위로 시즌을 마치고 결국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토트넘 선수들은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 유독 손흥민에게만 가혹합니다. 영국 언론은 마치 13년 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따내지 못한 토트넘 최악의 부진이 손흥민 탓인 것 마냥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지난해 손흥민은 23골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쳤다. 올해 손흥민은 리그 10골에 불과하다. 30살 선수의 몰락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된 것 같다고 역겨운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언론의 패악질을 보고 있으면 왜 손흥민의 전동료였던 트리피어가 언론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를 떠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10골 6도움이라는 기록은 매우 준수한 기록입니다. 보통 프리미어리그 정도 레벨의 리그에서 10골을 넣으면 탑클래스 공격수로 분류하는데 손흥민은 거기다가 6도움까지 했습니다.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미토마 카오루의 리그 골 기록이 10골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기대치가 높아도 너무 높은 겁니다. 한 토트넘의 팬은 이번 시즌 히샬리송이 한 골을 넣었는데 만약 손흥민이 한 골을 넣었다고 생각해봐라.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기에 그에 대한 평가 기준과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겁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손흥민에게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간판 공격수를 미드필더로 기용하던 전술적 희생 말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도 개수작을 당하고 있는 손흥민을 보며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의 어떤 한 모습은 손흥민 혼자 끝까지 외롭고 괴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역습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해당 장면을 보면 화가 나는 것을 넘어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손흥민이 환상 드리블을 선보이며 역습을 나가는데 아무도 역습을 안 합니다. 탈압박에 성공하여 공격 기회를 맞이했는데 공격을 하고 싶어도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당시 정황을 대입해놓고 보면 더욱 어이가 없는데 상대인 리즈는 경기에서 지면 강등 확정이었기에 매우 극단적인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저렇게 극단적으로 올리는데도 토트넘은 역습 숫자가 없습니다. 실점을 각오하고 도박수를 놓는 상대한테도 공격을 못한다는 건 토트넘이 공격을 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하는 축구는 강등권 팀들이 많이 하는 성굵은 축구였습니다. 손흥민 혼자 드리블로 뚫어내고 손흥민 혼자 뼈 빠지게 달려도 소용없는 축구인 것이죠. 명색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갔던 팀인데 리그에서 강등권을 상대로 저러고 있는 겁니다. 영국 축구의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손흥민의 리그 10골은 재평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이 10골밖에 못 넣었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이런 팀에서 10골을 넣은 것은 오히려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특집 방송에서 저렇게 공격 숫자가 없는데 손흥민 혼자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손흥민에 대한 비판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나는 오히려 묻고 싶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내내 이런 축구를 했는데 어떻게 10골을 넣은 것이냐고 말이다. 10골은 만만한 기록이 아니다. 몸값 7천만 파운드가 우습게 넘어가는 첼시 공격수 중 아무도 리그 10골 넣지 못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특히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과 리버풀 팬카페 소식통에 의하면 리버풀 선수인 모하메드 살라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라는 지난 시즌 손흥민과 공동 득점왕을 했고 이 둘은 수년간 프리미어리그 최상급 윙어로 군림했습니다. 최근 손흥민과 리버풀이 링크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살라는 손흥민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이번 시즌에 손흥민이 제대로 된 실력을 못 보여줬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최고지만 활약할 수 있는 판이 안 깔렸다는 겁니다. 그는 나는 손흥민을 좋아한다. 그의 빠르고 시원시원한 플레이는 보는 이들을 매료시킨다. 하지만 올 시즌 토트넘 공격은 손흥민 홀로 역습을 해야 했다. 그건 때때로 불가능한 일이다. 리버풀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함께 공격하고 함께 수비한다. 혼자서 뭘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 올 시즌 손흥민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결코 저평가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라는 리버풀엔 좋은 동료들이 있다라며 손흥민에게 리버풀에 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손흥민은 리버풀에 가면 엄청난 득점을 할 수 있고 토트넘과는 차원이 다른 환경이 주어집니다. 리버풀에는 손흥민만큼 빠른 공격수들이 많고 따라서 역습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지공 상황에서도 다른 공격수들이 시선을 분산시켜 손흥민 존에서 손흥민이 슈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양질의 패스가 쭉쭉 뿌려질 겁니다.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라고 평가받는 티아고가 양질의 패스를 공급할 것이며 수비진의 아놀드와 반다이크의 패싱력은 프리미어리그 탑급 수준입니다. 지난 시즌 아놀드의 찬스메이킹은 도우망 더브라위너에 크게 밀리지 않았고 반다이크의 경우 세계에서 제일 빌드업 잘하는 센터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 팬들은 아놀드와 반다이크 그리고 티아고 위에 손흥민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상상만 해도 흥분된다. 말 그대로 골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손흥민과 더브라위너의 조합을 꼭 보고 싶었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다. 맨시티는 혼란이라는 확실한 득점 기계가 있어서 손흥민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리버풀은 얘기가 다르다. 누네스와 각포의 저조한 골결정력에 리버풀은 골머리를 앓고 있고 살라마저 시도한 슈팅 수에 비하면 골수가 너무 적다. 손흥민은 분명 리버풀의 골결정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 손흥민과 아놀드의 조합은 최고일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오늘 전해진 첼시 소식에서도 따르면 손흥민의 골결정력이 얼마나 유니크한 능력인지 알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 첼시도 공격진들이 올 시즌 리그 10골을 넣은 선수가 없을 정도로 골결정력 부재에 시달리고 있는데 포체티노가 토트넘 감독의 부임함에 따라 손흥민 플랜을 가동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과연 손흥민 플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포체티노 감독은 다음 시즌부터 첼시를 이끕니다. 예정된 선임이었습니다. 여러 팀들의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던 포체티노 감독이 최근 첼시와 합의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복수의 매체들이 발표만을 남겨둔 상황이라며 앞다퉈 전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 토트넘보다 더 심각한 리그 12위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마감했습니다. 리그 10위로 마쳤던 5년 전 시즌보다도 더 나쁜 성적입니다. 첼시는 시즌 초반 토마스 투엘 감독을 경질하고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선임해 새로이 출발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포터 감독의 지도력이 바닥을 드러내며 팀에 부진을 안겼습니다. 결국 첼시는 포터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급한 대로 프랭크 램파드 감독을 임시로 세웠지만 첼시의 순위를 끌어올리기에는 램파드 감독의 역량도 부족했습니다. 첼시는 다음 시즌에는 더 나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하며 포체티노 감독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를 살리기 위해 손흥민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포체티노 감독은 미하일로 무드리크를 첼시의 스타로 바꿀 손흥민 플랜을 갖고 있다. 무드리크는 첼시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포체티노 감독은 무드리크가 잠재력을 터뜨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 후스퍼를 지도하던 시절 손흥민이 잠재력을 폭발시키도록 도와 손흥민을 세계적인 선수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손흥민은 은사 포체티노 감독의 지도를 받아 월드클래스로 발돋움했습니다. 따라서 무드리크도 잠재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되는 만큼 유망한 선수들을 스텝업시키는 데 능한 포체티노 감독이 무드리크를 첼시의 손흥민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드진들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골결정력 부족 문제, 제대로 슈팅을 때리는 선수가 없는 문제로 리버풀도 울고 첼시도 울고 많은 구단들이 울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꼭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구단으로 이적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